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떨어지던 날 누군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또 다른 누군가는 형제를,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폭발 후 원폭 투하 지점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열기로 인해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피부와 근육이 녹고 각막이 익어버린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강으로 향했으나 그곳은 이미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한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기형아로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한 채로 숨을 거뒀습니다. 1945년 8월 이후 히로시마는 죽은 이들에게도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재앙을 불러온 리틀보이를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한 것은 바로 미국의 B-29 폭격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야만 했을까요? 1941년 12월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인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은 태평양 일대를 점령했던 일본을 수세에 몰리게 합니다. 본토까지 후퇴하던 일본은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차례의 원폭 투하로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1945년 원자폭탄 투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1945년 7월 일본에 즉시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일본이 그 경고를 무시했다며 원자폭탄으로 조속한 종전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이미 패망에 가까웠기에 원폭 투하는 과잉 조치였다고 지적합니다. 1945년 여름 유럽 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일본은 이미 약화하였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폭탄 투하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하죠. 또한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은 정밀 조준 폭격이 어려워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무차별적인 무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결국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끔찍하고도 참혹했던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기에 원자폭탄이 필요한 처사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냉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전투태세를 취하며 소련은 자체적으로 핵무기에 관해 연구했고 미국 역시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핵군비 경쟁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핵무기의 90%를 가지게 됩니다. 현대에도 핵무기와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생각해 본다면 북한일 것입니다. 몇몇 이들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보유량이나 핵무기의 파괴력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이길 수 없으니 북한의 핵개발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북한과 분쟁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리틀보이와 유사한 핵무기가 서울시 용산구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4.5km는 잿더미로 변하고 서울 중심부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수원시까지 핵폭풍과 충격파 낙진으로 파괴되어 60만에서 120만 명의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참혹한 모습만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핵무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였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히로시마에서 시작해 북한이라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핵무기. 이제는 행운을 비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